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문소영 교수입니다. 음악은 우리 삶의 의미를 배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삶을 주제로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 도움이 되는 음악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자신의 일생을 반추하며 40세를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마도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며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동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삶은 여전히 물음표 투성이이고 난제에 둘러싸여 있지요. 삶에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추천하고 싶은 곡이 바로 쇼팽의 스케르초 2번입니다. 스케르초는 이태리어로 농담 혹은 해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유머러스하게 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이 작품은 인생의 질문을 주고받는 듯한 파트를 지나면 감정의 물결이 요동치는 듯한 멜로디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거센 풍랑에 시달리는 배와 같지요. 우리네 인생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쇼팽은 1837년 27이 되던 해에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당시 쇼팽은 1년 사이에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연이어 겪었는데요. 그 경험이 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지요. 슈만은 이 곡을 가리켜 감미로움과 대담함, 사랑스러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매력적인 작품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케르초 2번은 대조되는 두 개의 파트와 종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파트를 연주하면서 곡의 특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케르초 도입부는 이 곡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악보의 맨 처음에 보시면 소토 보체라는 지시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리를 낮춰서 여린 내기로 연주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샘여림의 대비와 질문에 대한 응답의 구조는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데요. 이것은 스케르초 전반부에 걸쳐서 곡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이 주제는 서정적인 멜로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콘 아니마라는 지시어가 있습니다. 아니마는 영혼, 정신을 뜻하는데요. 뭔가 생기를 가지고 힘차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케르초 2번의 도입부였고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도입부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런 도입부 이후에 나타나는 중간 파트는 마치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는 듯 사색하는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소스테노토라는 지시어가 나타나는데요. 한음을 길게 끌어서 연주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주는 듯 합니다. 이어서
또 오른손에서는 단조에 매우 애잔한 선율이 나타나는데요. 마치 인생에 대한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슬픈 분위기는 장조의 밝고 하늘을 나는 듯한 분위기로 전환이 되는데요. 마치 삶의 고뇌와 갈등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 스케르초 2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스케르초 전반부에 대해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면서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케르초 2번은 대학 졸업 연주회에서 연주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연주회까지 열심히 연습하면서 인생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라는 곡의 주제의식에 크게 공감했고요. 저 역시 졸업을 앞둔 때라 인생의 전환점에서 느끼는 복잡한 심리적 갈등이 이 곡에 잘 드러난다고 느꼈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이런 고민이 많겠지만 인생의 후반을 준비하는 중년에게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사는 내내 품고 가야 할 화두일 텐데요. 삶이란 그렇게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다면 이 곡을 듣고 반문해 보기를 권합니다. 삶은 자주 침묵하지만 영원히 대답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테르 링크의 파랑새의 결말처럼 행복은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적잖은 사람이 새 출발을 꿈꿀 텐데 음악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바로 체코의 안톤 드보르작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새롭게 음악 인생을 시작하며 큰 성공을 거뒀고 신세계 교향곡 9번이란 작품으로 불멸의 영예를 얻었으니 말이죠.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4번을 들으면 활기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곡가 자신이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만든 곡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조스의 테마를 떠올리게 하는 선율이 우리를 긴장시키지 않나요? 여기에서는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의 경적이 울리는 듯합니다. 급행 열차가 쏜살같이 옆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지요. 특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요. 1892년은 드보로작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였습니다. 그는 프라하 음악원의 작곡가 교수에 임명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뉴욕에 있는 국립음악원 원장 자리를 제의받지요. 음악원의 총장인 지넷 서버는 드보로작에게 연봉 15,000달러를 제안했는데 이는 그가 프라하 음악원에서 받고 있던 연봉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거액의 보수를 제안받았는데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신세계 교향곡의 원제가 신세계로부터임을 염두에 두면 이영만리 타국에서 작곡한 망향의 노래라는 점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지요. 미국의 광활한 자연과 대도시의 활기를 보여주는 듯한 인상이 담긴 이 작품은 목가적인 이악장도 아름답지만 활기찬 시작을 선포하는 것 같은 사악장이 압권입니다.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기운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급해지지만 곧 현악기의 화려한 팡파르로 위기가 사라지고 승리가 다가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초년생이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년이든 지금 신세계를 꿈꾸고 있다면 이 곡을 듣고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인생의 경로를 흔히 사계절에 비유합니다. 탄생을 의미하는 봄에서 시작해 여름의 성장기를 거치고 가을의 성숙함을 지나 겨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지요. 젊음을 가리키는 말이 청춘인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풍경과 인생의 시작인 활기찬 청춘에 너무도 딱 맞는 고전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안토니오 비발디 사계 중 봄입니다. 사계는 12곡으로 구성된 화성과 창해의 시도 중에서 앞에 4곡을 묶어 부르는 제목입니다. 이 곡의 특징 중 하나는 비발디가 직접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네트에 각각의 음악이 그리는 광경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회화적이고 표제음악적인 요소 덕분에 듣는 이들에게 여전히 감동과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음악을 집중해서 들을 때 경험하는 대표적인 것이 시각적인 심상입니다. 음악 심상 치료에서는 음악 감상 후 경험을 프로세싱할 때 시각적인 조망을 위해 만다라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곡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우리에게 친숙한 봄의 주제는 눈앞의 새봄의 풍경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소네트의 내용을 생각하며 듣는다면 오케스트레이션이 얼마나 섬세한지 더욱 감탄하게 될 것인데요. 봄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활기 넘치는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이런 봄을 맞이하기 위해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 또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냇물이 마침내 녹아 흐르기 시작하면서 내는 생기 넘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도 함께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봄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활기를 얻었다면
봄이 오기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노력도 필요하지요. 가톨릭 사제였던 비발디는 병약한 체질로 인해 미사를 집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대신 음악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아 고아원의 음악교사로 활동한 덕분에 수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세옹지마와 전화위복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매서움을 이기는 멜로디와 함께 다시 올 봄을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아직 우리의 봄은 오지 않았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오는 계절의 신비처럼 인생의 봄을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삶을 주제로 한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